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4장입니다. 자, 4장 운동의 법칙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2절에서 운동의 법칙 1, 2, 3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3절에서 5절까지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대표적인 수직항력하고 마찰력 그리고 장력, 물론 이제 중력은 요 2절에서 중력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에서 이러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절 힘인데요. 힘은 요 4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힘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힘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 힘은 물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 원인을 힘이라고 물리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물체가 힘을 받으면 또는 물체에 이제 힘을 가하면 그러면 물체가 변하는데, 무엇이 변하냐면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모양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형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거나 아니면 모양이 변형이 생길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변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돼서 당분간은 모양 변화는 이제 저 뒤에 탄성력 얘기할 때 나오고요. 당분간은 그 힘이 가해지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가속도가 생긴다 하는 그 정도만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 법칙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경험으로 알고 있는 힘의 종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힘은 직접 닿아서 물체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힘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직접 닿지 않아도 힘을 가하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 힘들은 이제 장힘 또는 마당힘, 그 다음에 뭐 필드 포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접촉힘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평소에 이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힘들이 다 이 접촉힘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접촉힘은 두 물체가 물리적으로 접촉해 있을 때 접촉해서 힘을 가하는 그런 힘들이 접촉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용수철을 잡아당긴다 그러면 용수를 손으로 쥐고 접촉을 하지 않으면 용수를 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가했더니 용술이 늘어나더라 는 거죠. 요만했던 길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더 늘어나더라,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 손잡이가 있는 거죠. 이 수레 손잡이를 손으로 수레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 거고, 또 이 손잡이가 수레 바퀴 또는 수레 몸체에 연결이 돼 있어요. 붙어 있어야 힘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이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 손잡이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힘은 방향이 있는 겁니다. 방향. 가령 요 수레는 단단하니까 뭐 별로 이렇게 체감이 안 되지만은 강아지를 끌고 간다 그럴 때 강아지 목줄을 해서 끌고 가면 이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일 때는 특히 더 그런데 이 목줄을 위쪽으로 잡아당기면 강아지의 그 머리가, 그렇죠? 이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의 머리가 이 줄 방향으로 위로 이렇게 쳐들려진 채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이제 줄을 수평으로 하면은 강아지가 편안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줄의 방향에 따라서 강아지가 받는 힘의 방향이 다르죠. 예, 그런 식으로 힘은 방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가 이 럭비 선수가 공을 차는데 공을 차려면 발하고 공이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닿아 있어야 힘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공이 이 방향으로 날아갈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힘들을 접촉힘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다, 수직항력, 그런 경우도 대표적인 접촉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 면에 물체가 미끄러질 때 이 면하고 물체 사이에 마찰 때문에 생기는 마찰력, 이런 것들도 다 접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힘들은 다 접촉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닿지 않고도 힘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장힘 또는 필드 포스가 되는데, 요거는 닿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도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것들은 다 먼 거리 상호작용입니다. 그럼 얼마나 멀리 떨어져도 힘을 가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떨어져도 힘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떨어져야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중력. 요 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있을 때 두 물체가 서로 닿지 않아도 중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주변에 그 달이 돌고 있는데, 달과 지구는 직접 닿지 않았죠. 하지만은 지구가 달을 잡아당겨서 뺑뺑 떨어지지 않고요, 뺑뺑 돌게 하는, 또는 이게 뺑뺑 돌고 있는데 날아가지 않고 지구가 잡아당겨주는 그런 중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 전기력도 서로 닿지 않아도 힘을 가할 수 있는 먼거리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자기력이 있죠. 자석. 자석하고 이제 자석이 철가루 같은 것들을 끌어당길 때 이것도 직접 달라붙지 않아도 끌어당겨서 이제 붙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힘들은 장힘, 붙지 않고 먼 거리에서 상호작용하는 힘,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힘들이 있는데, 이런 힘들은 사실은 이제 역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힘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경우마다 이제 특히 접촉 힘 같은 경우는 경우마다 어떤 종류의 힘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4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힘이 작용하겠군, 또는 이런 힘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겠군, 아니면 물체의 변화를 봤더니 어떤 형태의 힘이 작용해야겠군 하는 것들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이 힘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힘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접촉 힘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은 그런 힘의 근본은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 힘을 기본 힘이라 그러면 요거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네 가지 힘에 의해서 먼 거리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 힘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주변에서 발현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자연에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들은 핵력이 있고요. 강한 핵력 또는 강력이라고 그러고, 핵력이 있는데 핵력에는 약한 핵력도 있어요. 그건 약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있고 중력이 있습니다. 전자기력하고 중력은 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본 힘들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은 기본적인 힘이고, 요것들은 다 접촉하지 않아도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장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핵력은 이름에서 오는 것처럼 핵이에요. 핵. 원자핵. 원자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 요거보다도 작은 범위 안에 이제 핵이 크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한 핵력이나 약한 핵력은 핵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짧아요.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아요. 여기서 이제 사실 닿는다 안 닿는다는 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작은 세계에 들어가서는, 기본 입자들의 세계에서는 닿는다 안 닿는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어쨌건 이 두 입자가 떨어져 있어도 힘을 가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짧다. 그래서 강한 핵력은 10-15 정도보다 멀어지면 이제 힘의 크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한 핵력도 얘는 더 짧아요. 마이너스 18제곱미터 정도 범위 안에서만 힘이 가해지는 거고요. 요 강한 핵력은 그 핵자라고 해서 중성자하고 양성자 있죠. 그런 핵자들 사이에 주로 작용하는 힘이 강력이고요. 그다음에 약한 핵력은 요거는 이제 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핵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력 있죠. 전자기력은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고요. 요거는 원거리예요. 원거리라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무한대까지 떨어져도 힘이,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떨어져야 겨우 힘이 0이 된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은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요 힘도 중력도 원거리예요. 그래서 R이 역시 무한대까지 떨어져야 이제 겨우 0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고요.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강한 핵력이 제일 큽니다. 제일 커서
그 원자핵 속에 있는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강하게 서로 잡아당겨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인력입니다. 인력. 그래서 원자핵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힘인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두 번째 힘은 전자기력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전자기력은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력도 있습니다. 같은 전압끼리는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 반대로 얘기했네요. 같은 부호의 전압끼리는 밀고 청력, 그 다음에 다른 부호의 반대 부호의 전압끼리는 서로 당기고,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전자기력이고요.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세 번째로 약한 핵력이 되고, 중력은 항상 끌어당기기만 하는 인력이 되죠. 이 중력의 크기는 이 세 힘에 비해서 엄청 작은데, 이 질량이 근데 질량은 전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지면 그 상쇄돼 가지고 중성이 돼 버려요. 그러면 전자기력도 없어지는데, 질량은 플러스만 있고 얘네들은 뭉치면은 계속 커지죠. 그래서 이 별들의 세계, 행성의 움직임은 중력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가지 힘은 그냥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